저희가 11월 26일 날 700일 회항을 하고 그다음에 선원 이전식을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이 이제 700일 되는 날이죠. 700일 이제 꽉 찬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701일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100일 정진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100일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일과 굴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막 인생살이가 굽이쳐서 흘러가죠. 굽이쳐서 흘러가서 어떤 때는 굉장히 세찬 경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잔잔한 걸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세찬 그 경랑을 만날 때는 대부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대부분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서 막 때까지 공변기 어디로 나가버리는 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조금 잔잔할 때는 정신을 약간 차리죠. 그런데 이제 세찬 말하자면 소용돌이라는 거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일도 아주 세찬 그 소용돌이입니다. 원래 소용돌이는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늪처럼 이렇게 빨아들여 버리죠.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늘 지금 이제 그런,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결 속에서도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일과 굴릭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바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조금 그 휩쓸려 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마음이 일과 굴리기에 늘 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으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휙 그냥 빨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 인생을 그 공부의 길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말하자면 등대라고 제가 늘 얘기했는데 등대가 될 것입니다. 자, 페이지 136쪽이요. 그 앞에 보면은 두 종류의 중관학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에, 집에서 그냥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면, 아, 중간 학파에도 이런 두 가지의 견해가 다른 학파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불교에서,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류 논증 중간 학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짠드라 끼르띠에 의하면 내재하는 실제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며 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공성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이비설신이로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상대되는 색성향 미축법을 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받칠, 다찔린 묘량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들이 전부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것도 이 몸뚱이도 진짜 나다.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다.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진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잘 안 들립니까? 선언에? 아, 아닙니다. 소리가 커가지고 좀 줄인다고.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음, 그걸 진짜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애착을 가지거든요. 애착하고 집착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거기에서 그냥 온갖
세상이 다 벌어져 버려요. 거기서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모습 공식인데,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그거 맞아.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일체의 모습에는. 그, 음, 모습 공식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맞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음, 방편이죠. 방편입니다. 자, 귀륜운중 중간학파에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유는 정중하게 공성은 내재하는 실제의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물들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해야겠지요. 나가로주는 중성의 제24장에서 말하기를 현상의 실존적인 상태는 연기법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파들에게 있어서 의존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뜻이지만 귀유는 정파의 경우에 의존은 주관이지 개념적인 명칭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나와 낫다의 질문에는 다른 조건들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조건들로부터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공성이라고 한다. 이 공성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도반님들은 그 모습 공식을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계속 모습 공식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모습? 이건 변하고 헛것이지,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입력이 돼 있죠. 입력이 돼 있는데, 지금 박정자 도반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지금 모습 공식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됐나, 기초를 닦을 수가 있어요. 모습 공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 새mar기 안내서에 보면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선 눈으로 보는 것부터, 눈으로 보는 일체의 그 빛깔이죠. 빛깔인데, 이 빛깔도 명이 있을 때 빛깔이 보이는 것이고, 그죠? 암일 때는 빛깔이 안 보입니다. 근데 명과 암도 다 빛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문구를 반드시 붙여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컵이 있으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럼 컵이라는 것이 인과 연으로 생겼어. 그리고 요것이 늘 변해. 요 안에 실체가 없어. 다른 인과 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로 컵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컵을 진짜로 보지요. 지금 박정자 도마님 컵을 진짜로 봐. 근데 이제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은 아, 이 컵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 이 컵의 본성은 뭐냐? 공성이거든요. 왜? 연기와, 연기로 인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이 컵이. 연기도 세속적인 연기가 있고 승리적인 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연기는 이러한 재질이 이것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서 어떠한 인과 연이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승리적인 거는 뭐냐면은 나의 업식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나의 업식으로 이 컵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건 승리제로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분만견, 벼른만견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하면 세속제로 보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근데 이제 승희제 연기법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연기죠. 연기라. 그래서 1차의 모습이 전부 다 뭐가 같다. 전부 다 그림자와 같다. 전부 다 물거품과 같다. 꿈과 같다. 환이다. 더 쉽게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라요. 그 말이라. 그래서 요 컵을 볼 때 어떻게 보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를 볼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식을 볼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아들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이제 기초가 탄탄히 되어서 이 공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귀류 논증 중간 학파에게 공성은 내재하는 실제의 공성. 그러니까 내재하는 실제의 공성이니까 내재하는 실체가 비었다 이 말이죠. 빈 성품이다. 내재하는 실제가 빈 성품이다. 공성이다. 이 말이죠. 지금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물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공성이라는 뜻이. 그러면 공성을 이해를 하려면 뭐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김은숙 도반님. 공성을 이해하려면요. 네네. 실제가 없다. 다시 또 물어볼 거야. 큰일 났네. 공성을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한영희 도반님.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공성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연기를 알아야 돼. 그것이 세속제 연기든 승희제 연기든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중에 최고의 진리가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 원인과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 일체의 모든 그 법이 그 말이거든요.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어서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과 연이 변하면 그 만들어진 그 모습도 변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변한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는 연기법과 공성을 알아야 이 변한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에게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세상,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
내가 쓰는 마음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지요? 자, 우리가 일체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보라고 했지요? 백봉 선생님 이 말 한마디에 나오죠. 예불송에도 나오고 저기 어, 일공도가님 어떤 식으로 보라고 했죠? 허공성으로 보고 허공성.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헛것으로 좀 더 보고 쉽게, 예? 헛것으로 보고 네네. 어떻게 헛것으로 어떤 식으로 헛것으로 봅니까? 아, 제가 질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자, 여기 컵이 있으면 헛것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없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죠. 이 컵은 그대로 두고, 이 컵은 그대로 두고, 요걸 헛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컵을 없앤다, 안 없앤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봐.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왜냐? 내가 이 컵을 이렇게 보는 거는 나의 업식으로 보는 거거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컵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봐. 이게 바로 이제 빨간 장미 얘기인데, 자, 나는 장미가 이렇게 딱 피어 있어. 근데 내 눈에는 저게 빨간 장미로 보이거든. 그렇죠? 근데 걔 눈에는 그게 까만 장미로 보여. 또 내가 보는 장미는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걔가 볼 때는 저러저러한 모양으로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하고 나하고 업식이 달라. 업식이 다르니까 다르게 본단 말이야. 똑같은 거 한 개를 두고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보면 내게 맞아요. 걔가 보는 게 맞아요. 일공 일공도가님. 내가 보는 게 맞아요. 걔가 보는 게 맞아요. 뭐 어디가 맞다고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자기 망견이니까 둘 다. 자기의 업식대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네가 보는 것이 틀리다. 이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빨간 장미를 딱 이렇게 보면 빨간 장미 그대로 두고 무엇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헛것으로 본다. 근데 진짜로 빨간 장미는 어떤 모양일꼬? 나는 요걸 빨간 장미 요래요래 생겼는데 걔는 까만 장미를 보면서 저래저래 생겼거든. 그러면 지금 요 장미는 도대체 무슨 색깔이고 또 장미의 본래 색깔이죠. 장미의 본래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일꼬? 어떤 윤경숙 도가님? 장미는 본래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일꼬? 무색, 색깔은 없고, 모양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색깔이 그러면은 모양은 또 뭐라고 해야 맞나?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색무상이죠. 무색. 무색무상이니까 이러한 업식에는 이렇게 보이고 저러한 업식에는 저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빨간 장미를 딱 보면 걔도 나처럼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개미도 나처럼 똑같이 볼 거야. 고양이도 나처럼 똑같이 볼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지구상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보는 이 모습을 다른 생명체들도 똑같이 볼 거야. 이러한 뒤바뀐 생각,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할 정도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니 미쳤나 이렇게 할 거 아닌가 봐요. 그지요? 아, 내가 보는 거는 본래
빛깔도 무색이야. 무상이고 색깔도 무색이야. 그래서 나 그거 보는 것이 전부 다 환으로 본다. 이러면은 야가 지금 정신이 돌았나 이란단 말이지. 그게 이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꼬 이 말이거든요. 바로 빨간 장미 내 이거 빨간 장미 수백 번은 했지, 그치? 근데 이제 윤경숙 도반님이 꼭 처음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현상을 볼 때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헛것으로 본다는 거죠. 모습을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습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헛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하면 공성으로 본다. 공성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빨간 장미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도 나는 빨간 장미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헛것이라.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 정말로 거기에 내도 있고 너도 있고 자동차도 타고 가고 산도 있고 막 캠핑도 가고 막 비행기도 타고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 이광수 선생님 저기 꿈에 보면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막 완전히 다 해 거기서 하는데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딱 그대로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볼 때 이걸 어떻게 본다? 꿈과 같이 보라. 또는 헛것으로 보라. 그렇게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라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보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제 듣기만 들어 이해만 해 머리로 그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접 내가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점점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안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만 마음이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면 현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해야겠지요.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이죠. 용수보살의 중성의 제24장에서 말하기를 현상의 실존적인 상태는 연기법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수보살께서 제2의 석가라고도 하시죠. 이 용수보살의 중론, 중론에 있는 그 중송이죠. 자, 다음 카페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가서 2020년 7월 21일 선원장 법문에 들어갔어. 2020년 7월 21일. 자, 그거 찾아보십시오. 선원장 법문과 글입니다. 2020년이니까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네요. 7월 20일이니까 2년 반쯤 됐네요. (2020년 7월 21일을) 보면 뭐가 있죠? 용수보살 중론 사권 24장 관사제품 24-18이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그 사상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
어려운 수이다. 흔히 대승불교의 비조,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 하고 제2석가라고도 한다. 그는 대승의 성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논술을 저술하였다. 대표적인 논술로 중문을 비롯하여 시민문론, 희생문론 등이 있고 또 내품 반야경의 석서라고 할 수 있는 지도론이 있다. 이러한 논술에서 주장한 용주의 사상은 한마디로 공을 천명하는 공사상이다. 공이란 곧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용어로 그 어원이 선야이르되 모든 존재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우정 불변하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이 공성, 공사상은 공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용어라. 이렇게 존재가 존재의 일체만법이죠. 존재의 본질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말이죠. 그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용어로서 수냐라고 하죠. 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시공간으로 고정, 불변하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 고정, 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공성을 배우고 있죠. 이게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한류를 주도를 받았다.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 하나로 불쌍하며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우리를 옆구리 물레 옆불고 능히 이 영향을 말해서 모든 피로를 없애니 능설시 인연 성멸 제리로 모든 설법자중 제2심 조상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악의 수의 제설천지 여덟 가지 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쟁을 축하하는 이 날은 주님의 공을 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본래 중생들은, 우리 같은 중생들은 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소승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공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데, 근데 중생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척기를 해야 될 것이 유에 대한 유에 대한 것을 먼저 척결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게 팔불중도라고 돼 있는데, 중도라는 것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생역불멸이라. 불생역불멸.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불상.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않다. 항상 하지도 않고, 부단. 단멸하지도 않고 또 불일역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불례역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팔불을 얘기하면서 모든 희론을 다 제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8가지 부정을 통해서 그릇된 유의 견해를 촉파한 이 말은 중론의 근본 대의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말하자면 이론과 실제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단, 불일역 불이, 불례역 불고,
이 유에 대한 그 고정된 뒤바뀐 생각을 촉발을 한 겁니다. 자, 영수보살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처한다. 예, 잠깐만요. 모든 법이 그냥 그 자체로 어떤 고정된 성품을 딱 가지고 있으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막 결과가 계속 달라지고 변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모든 법이 딱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여러 인과 연애에 생겨난 것이 곧 존재의 모습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또한 거짓 인이라고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화합하면 비로소 사물의 모습이 생긴다. 따라서 사물은 인과 연에 지속되는 것이므로 사물 자체에는 자체 성품이 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체 성품이 없으므로 공하다. 그런데 이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명으로 공하다고 말한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이 공하다라는 말도 뭐다? 가명이라는 겁니다. 가짜 이름이라 그 말을 공하다라고 이름 지어 불렀지 공하다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한 것도 공하다. 이게 무엇을 공하다 하는 것을 이거는 무슨 실체가 있는 어떤 이치다, 무슨 진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공하다라는 것 이름도 가명이다. 그래서 그 위에 나오죠. 그 위에 여러 인과 거기 고정된 저쪽 위에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곧 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 저 위에서. 근데 이 공하다라는 이름도 뭐냐, 가짜 이름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공하다는, 이러한 이치를 공하다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공한 것도 공한 거지요. 그래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고 이 공하다라는 것은 중도의 이치라는 겁니다. 중도의 이치. 만약에 공하다는 것이 공하다라는 이 이치가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공하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자, 이름을 공하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십시오. 있음과 없음의 아니요, 사물이 공하고 그것도 같이 읽으십시오. 사물이 공하고 공함도 공하다고 말하는 방편에 의해 있음과 없음의 양 극단을 벗어나기에 중도라 일어난다. 이 법은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법은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만약 법이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여러 인과 연에 인조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이니라. 만약 여러 인과 연에 인조하지 않는다면 법은 없는 것이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연의의 법칙에 의해 지금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이 없다. 예. 이 법이 지금 만약에 컵이 있다 이러면 컵이 없다 이러면은 안 된다 이제. 컵이 있기는 있대 이것이
공하다. 있기는. 그렇다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컵이라는 것이 인과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 인과연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이것이 없다. 이래도 자가당착이고, 여기 있다. 해도 자가당착이라. 이 컵이라는 것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하다. 공성이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말하자면 실상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공성은 제법 실상을 의미한다. 또 공성은 맞아요. 텅 비어서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허공성이라고도 하죠. 자, 허공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136쪽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다른 학파들에 있어서 다른 하나들에게 있어서 의존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뜻이지만 귀류 논증파의 경우에 의존은 주관이 붙인 개념적인 명칭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네네. 아까 다 읽었네. 그러니까 의존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의존한다는 뜻이지만 기류 논증 학파의 경우 의존은 주관이 붙인 개념적인 명칭에 의존한다. 말하자면 제 같으면 자, 일심행이다. 이름이죠. 모든 것이 이름으로 다 의존을 해.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뿐이지 그 이름 자체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 다른 조건들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건들로부터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왜? 조건이 달라지면은 그 모습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달라질 거거든. 변할 거거든요.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반야신경을 배우면서 공성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 공성이란 개념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 모습이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순자 도반님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이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공성이라고 해. 이 공성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진짜라고 해서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특히 나라는 것도 집착을 하지 않아. 나에게 만약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 편안해지겠죠. 나에게 집착을 하니까 내라는 것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되는 쪽으로 계속 집착을 하고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된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조금만 잘 되면 좋을 낀데 조금 잘 되면 그에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이러면서 그냥 끝이 없이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자, 나가르주나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르주나의 경직과 산티리와의 대승집 보살학론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대승집 보살학론의 지혜에 관한 장에서 산티리와는 반야신경에 보이는 것처럼 현상을 넓게 분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내재하는 실제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많은 경전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산티대화는 이 분류법에 기술된 모든 현상들이 단지 이름과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모든 것은 이름뿐이다. 그 이름과 결부된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습 공식할 때 다 이렇게 분해를 해봤어. 그건 에어컨으로 했는데, 에어컨을 분해를 다 해봤어. 분해를 해보니까
에어컨이란 이름은 있는데 에어컨에 맞는 그 실체가 있는 물건은 없지요. 모습이 없어. 근데 이제 부품이 다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에어컨이라고 해. 에어컨이라고. 에어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에어컨은 없는 거지요. 이름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 이름에 집착을 하죠. 그 이름과 그 에어컨이라는 모습하고 이 또 동일시를 하면서 집착을 합니다. 우리 진리에 대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 법문도 먹과 같이 알아라, 뗏목과 같이 알아라. 이게 강을 건너고 나면 강을 건너면은 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한 거지. 강 건너고 나서도 그 뗏목을 짊어지고 질질질질 다닐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언덕을 건너고 저 언덕에 가면은 일체의 모든 이름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일 사물들과 사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37가지 수행이나 심신의 다섯 요소 모온등을 하나 신경에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공성이론이 이런 상사들의 실제를 부정했다면 그것들을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공성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사물들은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존재는 영비법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에게는 배제하는 실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귀류는 즉 중간학파의 설명대로 공성을 이해한다면 아집이 생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수행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귀류는 즉 중간학파가 이해하는 공성은 부처님의 모함을 가장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공성 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일체의 모습을 두고 그 모습을 빈 것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일체의 모습이 없다,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빈 것으로 본다. 빈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지금 지금 37 우리가 막 지금 공부도 하고 37가지 수행이나 심신의 다섯 오온 등을 반야신경에서 만약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물과 사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존재를 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헛것이다. 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이론을 이치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연기법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법하고 공성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연기법을 알면 공성을 알게 되고, 공성을 이해하려면 연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불교 공부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연기와 공성이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맞아만 불교 공부는 그거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법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지금은 일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그것이 빈 성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냐고.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고, 현재 하고 있지 않냐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 스스로 정말 연습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이렇게 그냥 뺑뺑뺑뺑 돌려갖고는 조금만 그냥 남하고 얘기만 해도 잊어버려. 그렇죠? 나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저 사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세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봐.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봐. 실제로 안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시면 반드시 모습 공식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신 분은 아마 이러한 말들이 이 공성에 대한 이 이치가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요 139쪽 내재하는 실제는 없다. 요거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예, 10분 뒤에 만날게요.